쌍꺼풀 재수술은 전 수술에서 잘못했던 부분을 정확히 분석해서 이를 수정해 주는 건데요. 그래서 정확히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지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교정이 가능한 것이 아니어서 어떤 부분이 가능한지 혹은 불가능한지를 꼭 따져봐야 합니다. 이 영상은 절개법 쌍꺼풀 재수술에서 어렵거나 불가능한 3가지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아웃폴드를 인폴드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웃폴드보다는 인폴드가 좀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셔서 이전의 수술이 아웃폴드이고 또 그 수술이 공교롭게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면 대부분 원하시는 것들이 재수술에서 안쪽으로 시작되는, 안쪽에서부터 쌍꺼풀이 시작되는 인폴드로 바꾸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아웃폴드는 앞머리 부분이 몽고주름보다도 더 위쪽에 있는 주름을 선택해서 쌍꺼풀을 만든 거니까 인폴드보다 당연히 크고 그래서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웃폴드 자체가 부자연스러운 것은 아니거든요. 재수술에서 라인을 고르게 해주고 또 라인을 균일하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또 가능한 것이지만 너무 큰 아웃폴드를 인폴드로 바꾸는 것은 대개는 어렵습니다. 절개법 재수술에서는 완전히 다른 라인을 잡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기존의 라인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야지 흉터가 두 줄이 생기지가 않거든요. 또 피부 여유가 많은 중앙 부분에서는 비교적 라인 높이의 조정이 자유롭지만 상대적으로 피부 여유가 적은 이 앞머리 부분, 특히 라인의 시작점 자체를 아래 위로 내리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요, 쌍꺼풀 라인이 크면서 동시에 지방을 제거해 달라는 분이에요. 쌍꺼풀 라인을 크게 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 눈 위에 불룩한 지방을 제거하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상대적으로 쌍꺼풀 라인이 크면 눈 위가 불룩하기가 쉽거든요. 대개 이런 외국인 사진을 가져오신 분들이 있죠. 물론 지방을 충분히 많이 제거하고 라인을 크게 만들면 저런 모습하고 비슷하게 만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동양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가 않고요. 너무 어색하고 특히 눈두덩은 지방 말고도 골격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쌍꺼풀을 크게 하면 아무리 지방을 잘 제거해도 불룩한 느낌이 잘 가시지 않아요. 또 이런 식으로 외국인과 닮은 쌍꺼풀을 하면 지방을 엄청나게 제거해야 하거든요. 그만큼 수술이 크고 또 위쪽에 원치 않는 유착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수술 후에 많은 경우 출혈과 혈종의 부작용 가능성이 증가되는 거죠. 아무래도 수술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출혈, 혈종 같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도 잘하는 의사는 해야죠. 하지만 좋은 의사는 그걸 잘 설득해서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라인을 유도해 드리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쌍꺼풀 라인이 너무 크면 눈두덩이 불룩할 뿐만 아니라 눈을 뜰 때 느끼는 저항도 엄청 커져요. 그래서 눈매 교정을 과하게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재수술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눈매 교정 과교정입니다. 기본적으로 눈을 뜨는 안검 거근의 힘줄을 짧게 해서 눈을 더 힘차게 뜨게 해주는 눈매 교정은 쌍꺼풀을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눈 자체를 진짜로 크게 뜨게 해주는 마법과 같은 효과가 있죠. 하지만 과할 경우에는 눈 감는 것이 불편할 뿐 아니라 눈 모양도 부드러운 아치 모양의 자연스러운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삼각형으로 산 모양으로 찌그러질 수도 있고요. 눈 주변에 여러 겹의 원치 않는 주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막 생겼더라도
수술 직후에 바로 개선하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한 과교정이 되었다 그러면은요, 특별히 뭐 재수술 전문 병원 이런 데를 찾아다니지 마시고요. 그냥 그 수술하신 선생님에게 다시 한 번만 맡겨주세요. 왜냐하면요, 그 선생님이 어느 부분을 많이 올렸는지 제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실 눈매 교정은 대부분의 쌍꺼풀 수술에서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하는 여러 과정 중에 하나예요. 또 원래 눈을 뜨는 근육의 긴장도를 조절하는 거는 말이죠. 그러니까 눈매 교정의 정도를 조절하는 거는요, 수술 중 붓기나 마취에 의한 붓기 등에 의해서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붓기가 어느 정도 사라지는 수술 직후 몇 주 내에 이걸 좀 조절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수술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더 정교하게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과교정이 오랫동안 방치되는 경우가 문제죠. 대개 눈재 수술의 시기가 6개월 이후라고 생각하시고 기다리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오래된 과교정은 해결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물론 요즘은 약간 과교정된 상태를 오히려 좋아라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자연스럽지는 않죠. 그래서 과교정은 반드시 조기에 풀어주어야 합니다. 조기에 풀어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또 과교정으로 인해서 주무실 때 약간 눈이 벌어지는 현상 등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과교정을 풀더라도 조금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쌍꺼풀 재수술로 많은 부분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속눈썹 들림이나 라인을 고르게 하기, 라인을 낮추기 등. 또 여기서 제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분 중에서 다른 의사 선생님은 그건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현대 성형외과가 생각보다 빨리 발전하는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개선이 상대적으로 어렵거나 불가능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상담과 진단을 통해서 정확하게 가능한 목표를 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재수술에서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영상에서 가려진 수술 후의 모습은요, 저희 홈페이지 포토 갤러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퀴즈 응모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